나 보니까 너네 기출 문제들은 여기 중학교 기출 문제는 언제든지 너네들이 푼 문제들에서 웬만하면 다 나오고, 그지? 자, 여기 이 문제 지문을 보면 여기는 지금 외부 지문은 없었어, 그죠? 거기 있는 지문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가의 시를 이렇게 소설로 이야기로 바꿨대. 그럼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너네가 시라는 장르와 소설의 장르의 차이점을 아니? 라는 걸 묻는 거야. 그럼 시의 특징은 뭐고 소설의 특징이 뭐냐는 거지. 시는 어떻게 그 시적 화자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쓴 게 표현한 게 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운율 있는 언어야. 그다음에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그지? 음악성이 돋보이는 게 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는 산문성이 있다. 즉 시는 운문성이 있는 거고 이야기는 산문성이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만약 얘가 소설이라면 그 안에서는 이제 서술자가 그제 등장인물의 어떤 내면 심리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이 안에 등장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 그지? 소설이라는 장르는 일단 뭐다? 허구성이다. 그지? 작가가 자신의 경험한 걸 쓴 것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해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 쓴 이야기다. 절대 작가가 경험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야. 물론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 작가가 자기가 경험한 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시로 적었다.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소설로 썼다. 틀린 말이야. 자전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반적인 소설의 특성은 아닙니다. 소설은 작가가 꾸며 쓴 거. 그다음에 시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작가의 감정 드러냈다 그러면 다 틀린 겁니다. 즉 시적 화자와 작가 일치하지 않고 소설의 작가와 여기 있는 서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야기를 바꿔 쓴 거니까 내용을 너네가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지? 3번에서는 밥솥 뚜껑 열면 마치 내 모습과 같은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 여기 없다 그랬잖아. 그지? 빈 방에. 그다음에 찬밥밖에 없어. 아마도 그 당시에도 밥통이 어디 있었겠니 이때. 이 시대는 아마 밥통 가난해서 밥통이 살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밥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그다음에 가해 화자를 엄마로 바꾼다. 우리 이거 많이 문제 풀었지, 그지? 다 고려해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가 화자로 설정된 원래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최대로 비슷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설정해야지. 자, 그럴 거면 엄마로 시적 화자를 바꿀 필요가 없겠지. 근데 이 문제는 너네가 헷갈릴 수도 있겠어.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굳이 시적 화자를 어린아이에서 엄마로 바꿀 필요가 없을 거다. 그러면 엄마를 화자로 고쳤으면 어떤 특성이 있겠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잘 드러나면 또 좋겠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해 아이를 두고 시장 계속해서 엄마로 바꿨을 때 엄마란 말이 들어가야 돼. 아이에 대한 걱정이니까 시적 화자 엄마의 걱정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엄마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지. 또 엄마의 모습이 있는 거지. 또 엄마의 모습. 근데 1, 2, 3, 4는 다 지금 엄마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야? 5번에만 지금 엄마 얘기가 없어. 그리고 그 정서와 분위기가 우리 바꾸려고 엄마를 시적 화자로 내세우는데 그대로 살려서 한다?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얘는 5번이 틀린 거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지난 잘못 후회하는 거 아니었고요. 속마음과 반대된다. 반어법 쓴 거 아니고요. 행복했다고 하지 않아. 그 시를 생각하면 슬프다 그랬어. 그다음에 엄마를 원망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맞는 표현을 찾아야 되겠지. 감각적인 표현, 즉 찬밥에 담겨, 그지? 그다음에 아랫목, 윗목. 화자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제 얘가 얼만큼 되게 힘들게 엄마를 외롭고 무섭게 엄마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다. 자, 다음을 참고할 때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딱 모의고사 유형 문제처럼 나온 거죠. 즉 너네가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시를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한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즉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다. 독립군의 훈련장을 받았어. 그 다음에 신간을 결성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어. 민족 대표 3인 3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독립운동가로서의 한용운이었다면 이 시에 어떤 주제를 담가놓고 여기 나오는 시어가 어떤 상징성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네는 알아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A는 즉 나니까 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 뭐를 기다리는 사람, 뭐를 기다린다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 당연히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독립운동가일 것이다. 인내를 하는. 그죠?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해야 돼. 공간의 이동인다면 장소가 바뀌어야 돼. 얘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나루터에 묶여있는 몸이야. 그러니 공간의 이동이 없겠지. 그지? 낚이면 안 돼. 얘는 움직이지 않아. 자, 그리고 같은 구절을 처음과 끝
마지막에 배치해서 형태적인 안정감, 우리 여기 수미 상관 있었지, 그지? 요건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를 반복했기 때문에 수미 상관은 뭐 형태 안정감 준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B와 C에는 나에 대한 당신의 무심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B하고 C는 뭔데? B에서는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아. 근데 당신은 나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강만 건너면 지나간대. 즉 무심하다 그러면 디귿도 맞는 말이겠네. 자, 화자가 C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다. 우리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그다음 남성적 어조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얘는 제가 동그라미 해놓고 답은 그래도 나중에 바꿨네. 여기서는 뭐냐면요. 선생님 그때 설명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높임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경어체 사용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거의 90% 남성적 어조라고 하지 않고 경어체는 뭐라고 보냐면 여성적 어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그치? 얘는 지금 동그라미 했다가 그래도 정답은 제대로 고쳤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그리고 자, 다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전노라라고 얘기하는 거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거였지, 그지? 화자는 자신을 잊은 당신을 원망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거 너네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가나? 이전노라? 이거 오늘도 이전노라 먼 후 이거 들어가나? 그치. 얘는 안 들어가지. 지금 이거는 다른 학교가 들어간다. 그럼 얘는 빼도 되고, 얘도 너네 안 들어갔지, 그지? 이거 안 들어갔지? 그다음에 얘도 낙화도 안. 연길이 잘 기억 안 나는 중간고사도 나왔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 너네 천재 박은.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관용어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얘도 없고, 그때는 이거 문항고 퀴즈 같은 것도 있었나 보네. 이런 거 제일 싫다. 맞는 개수 고르라 그러는 건데 이런 유형 문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거 중에 맞는 거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인지. 근데 만약 이거 어휘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지? 어휘를 이렇게 엮어서 다음 중 어휘에 대한 설명, 맞는 거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유형도. 그러니까 어휘도 꼼꼼하게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연무중 것도 한번 볼게요. 연무중 거 2024년 것도 보자.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있네. 연무 30단 나은 한. 자, 가와 나의 공통점.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거 만약에 시 두 개 같이 있으면 공통점 묻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지? 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냐? 시적 화자가 있다 없다. 나가 드러나 있고요. 나가 드러나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맞는 말이겠지. 그지?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표현돼 있다. 그래, 나는 나로 빼고 지금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대놓고 드러나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가도 엄마는 지금 시장에 갔고 나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시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표현돼 있다. 맞는 말입니다. 시적 화자가 어리시적 회전하는 거는 가만 해당되는 거고요. 수미상관 구조는 나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기응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열무 30단. 엄마의 씩씩함을 부각시킨다? 아니에요. 엄마가 고달픈 건 저걸 다 팔아야지 올 수 있는 거야. 씩씩함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엄마가 이고 간 열무와 관련지어서 해는 시든지 오랬다. 그래, 열무 김치도 이제 못 팔았으니까 열무는 얼마나 시들었겠어. 관련지어 표현한 건 맞아요. 근데 뭐가 틀린 거야? 항상 너네 선지 보면 앞에 거랑 뒤에 거 끊으라 그래서 앞에 거는 지금 맞는 표현이지만 뒤에 게 틀렸다. 화제의 기억이 오래된 건 X. 자, 디귿은 보호받지 못해. 배춧잎 같은 발소리가 엄마잖아요. 그지? 시적 화자가 아니잖아요. 그지? 화자의 처지 아닌 거 틀렸어. 그리고 은유법도 틀렸네. 애초에 지급법이지. 이건 엄마의 발자국 소리잖아. 그 다음에 리을은 이게 리을이네. 찬밥처럼은 나가 맞네. 근데 얘는 뭐가 틀린 거야? 화자의 처지는 맞지만 선생님 잘못 봤네. 화자의 처지는 맞지만 은유법이 아니고 찬밥처럼이니까 지규. 그 다음에
배춧잎같이 터벅터벅 이거 엄마죠, 그죠? 힘겨운 삶에 지쳐있는 엄마의 고단한 모습 리을이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빗소리다. 자, 빗소리인지 안 그래도 무서운데 바깥에 빗소리 때문에 시적과자가 지금 더 외롭고 무서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감을 더 고조시키는 소재가 바깥에 있는 빗소리였지.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시의 특징은 너네가 잘 알고 있느냐? 1년과 2년의 시간적 배경이 같아, 다르다. 1년은 어린 시절, 2년은 성인이 됐어. 그 다음에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 맞고요. 과거와 현재 대비 아닙니다. 현재는 지금 아주 행복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지? 과거와 현재 대비도 아니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어를 반복했어. 안 오시네, 안 오시네, 그죠? 여기까지 맞았어. 뒤에 있는 것도 맞는지 봐야 돼. 쓸쓸하고 외로운 시의 분위기도 맞는지 봐야 돼. 이 뒤에 부분도 맞기 때문에 리을도 맞아.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과 미각적 심상, 여기 맛 얘기는 없었어요, 그지? 청각은 뭐 빗소리가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각적 심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리을만 해당이 된다. 자, 가의 이연에서 사용된 심상. 자, 심상이라는 건 우리 그거야. 시각적이냐, 청각적이냐, 후각적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 이연은 자,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내 유년의 윗목. 자, 눈시울을 뜨겁대. 뜨겁다라는 거 뭐겠어? 촉각이지, 그지? 그럼 촉각적인 거 찾으라 그러면 서늘한 옷자락 찾으면 되겠네요. 이건 심상은 그거예요. 심상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 안에 청각, 그다음에 시각, 후각 이런 것이 다 있어. 종숭이 졸면 안 돼. 그다음에 11번 화자는 나시에 대한 것, 당신을 원망하는 마음 아니고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야. 그 다음에 나룻배와 행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경어체를 사용하면 아까 여성적 어조라 그랬지, 그지? 화자의 숭고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전부 다 더 경건한 느낌이잖아. 내가 누군가를 존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어떻게 우러러 본다는 얘기니까 더 숭고한 마음이 있다 볼 수 있겠지, 그지?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 나의 당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니?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인가? 당신이 올 거를 기다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당신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행인 맞고요. 시인이 승려였다는 걸 고려한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거, 승려가 기다리는 건 뭐겠어? 뭐 부처가 다시 왕림하기를 기다린 거야. 혹은 내가 도를 깨치기를, 나에게 올 어떤 가르침, 깨달음을 해당이 되는 거겠지.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시인이 독립운동가였다면 당신은 기다리는 대상은 조국이다. 혹은 조국의 광복이다. 그러니까 봐봐, 조승아 일어나야 돼. 자, 선생님 이거 조국 맞아요? 조국의 광복 아니에요? 그래, 조국, 내가 기다리는 게 조국인데 그 조국은 광복된 조국이니까 조국이라고 해도 이건 틀리지 않았단 얘기야. 맞아. 자, 화자가 당신을 안고 간다는 내용을 보면 당신은 화자를 가깝게 여기고 화자에게 의지한다. 내가 안고 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꼭 안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희생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당신이 화자를 가깝게 여긴다? 아닙니다. 내가 화자를 꼭 어떻게 보호해 준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5번이 틀렸다. 다음에 넘어가고, 그래 이거 자, 동백꽃 한번 봅시다. 동백꽃 위와 같은 글의 특성 계속해서 너네가 기본 필수 문제로 나와. 소설의 특성 묻는 문제 반드시 나와. 자, 위와 같은, 얘들아 너네가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위와 같은 글은 이 동백꽃의 특징을 묻는 게 아니야. 즉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을 묻는 거야. 종승아 고개를 쑥그리고 자면 안 돼. 앞을 봐야 돼. 자, 앞을 봐. 밑에 거 읽은 거. 아, 그래? 밑에 게 읽었어?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위와 같은 글은 소설의 특성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특성 문제 묻는 거 꼭 나와.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 작가의 경험과 가치관이 직접 드러난다. 이거 수필이야. 이거 이 유형 문제 선생님이 아까 앞타임에서도 비상에서 나오고 다른 모든 중학생들 이 소설이 나오는 그 중2 시험지에는 이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들이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다 나와 있었어. 자, 소설의 특징 묻는 문제 나옵니다. 이건 수필의 특징. 자, 근거를 갖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얘는 논설문. 갈등의 종류와 양상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허구성과 개연성, 이게 바로 소설의 특성이네. 얘가 바로 그걸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다.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다. 이거 수필의 특성입니다. 선생님 소설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설은요, 일상적인 소설이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지 않아. 소설은 소설가가 쓰는 거야. 수필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근데 소설은 아무나 쓴 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자, 객관적인 정보 전달 목적이다. 이거 설명문. 그러면 너네가 뭘 기억해야 되는데 수필의 특성, 소설의 특성, 갈래의 차이점 너네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거. 자, 어리숙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가장 적절한 것은 이야기 안에서 등장한다.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거니까 3번이고 가하마에 대한 설명 이거 내용상 묻는 거네. 적절하지 않은 거. 점순이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에 대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옳지 않은 걸까? 자, 나 부분에서는 여기서 자,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선생님 감자 준 거는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물론 마음에 저 감자가 그 점순이가 누구에 대한 이 남자 주인공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 봐봐. 이 부분이 있잖아.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려라. 이런다는 건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서 요거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 선생님들이 말을 바꿔. 그래서 2번은 그렇게 해서 틀린 거야. 자, 기억의 특징. 기억이 동백꽃인가? 기억이 뭐냐? 봄감자네. 자, 봄감자가 상징하는 바, 뭘 상징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건? 자, 계절적 배경 파악할 수 있다. 봄감자니까 봄이죠. 나에 대한 점순이의 마음을 짐작하게 된다. 나에 대한 점순이의 마음 맞겠지. 애정을 가지고 있어. 나와 점순이의 마음을 이어준다. 아니죠.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 갈등이 매개체가 된다. 이것 때문에 얘를 거절하는 바람에 얘랑 점순이랑 갈등하게 되는 소재다. 매개체다? 아닙니다. 마음을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에 사용된 우리 비속어의 효과 우리 연습했었지 그지 공부했었지 그지 비속어 얘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 드러내주고요. 웃음을 자아낸다 그래서 해학성을 돋보인다 그랬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짜 막 욕이 나오는 걸 솔직하게 쓰면 우리 영화에서나 어떤 드라마에서도 등장인물이 딱 그 자기 역할에 맞게 비속어를 써주면 훨씬 더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여준다. 자, 이 소설 그 비속어가 갈등 해소를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속어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되겠지, 그지? 욕을 하니까, 그지? 얘는 해소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심화에 기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욕설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냥 분위기를 해학적으로 만들 뿐이지 이거랑 주제랑 즉 걔 누구의 사랑이야? 점순이의 혹은 소년과 소년의 풋풋한 사랑이랑 이 욕설이랑 아무 관계가 없겠지?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 맞네요. 그 다음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앞으로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다에서는 자 뭐가 뭔지를 모르지만 대답을 하는 거 있잖아. 그치? 나는 눈물을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이도 모르겠어. 즉 얘가 앞으로 안 하겠다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대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대답이 아니야.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알겠다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얘가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일어나야 돼 종승아. 자, 나에 대한 설명 생각과 감정이 자기가 자기 얘기하니까 독자의 눈에 잘 보이는 거 맞고요. 눈치가 없고 어리숙한 성격이다. 기흥 니은이 맞네요. 순박한 면 집안 형편에 불만 느끼는 거 아니었고요. 그치? 불만 느꼈으면 내가 뭐 어때? 내가 점순이 좋아하면 내가 좋아한다고 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괜히 점순이랑 안 꼬이려고 착실하게 일하는 소년이야. 자, 인물 간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립니다. 계속 저 지지배가 왜 저러는 거야? 막 열받아가지고 흔들렸기 때문에 얘가 점순이네 닭을 한 매로 쳤겠지. 그지? 그 다음에 기억 부분에 자, 동백꽃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알싸한 냄새가 풍겼어.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주요 인물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됐다.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냐면 얘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점순이가 심리가 어떻고 나는 와 기분이 좋다 얼떨떨하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그 풍경 얘가 자빠져가지고 지금 얼떨떨한 여기서는 그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야. 그지? 그 예를 들면은 만약에 맨 마지막 문장까지 들어있었으면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땅이 꺼지는 듯한 정신이 고만 아찔했다라고 하면 나의 지금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문장, 그 위에 문장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자빠지는 상황을 묘사한 거지, 그지? 그래서 뭐가 아니야?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 아니다. 됐습니다. 야, 너 너무 좋으니까 종승아 얼른 문제 풀어라. 야, 문제 풀면 좀 덜 졸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잘 뭐야 쉬는 시간이 어딨어 지금. 지금 빨리 문제 풀어 일단. 쉬는 시간 나중에 자고 지금은 얼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연재는 그럼 일단 선생님 너 문제는 풀었지만 최상위 문제는 다시 뽑아줄게. 그지? 채점 바로 해버리게. 선생님 그때 너희들 답안지 주지 않았어? 모르겠어. 답은 근데 채점을 안 했어. 안 한 거 같아? 알았어. 내가 최상위 문제만 뽑아서 줄게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 보고 풀어도 돼? 선생님, 공천이 시험을 빨리 보는 편이에요. 아니 다 그때 봐. 다 직전 보관 거의. 한 주 더 늦게 보는 학교는 또 몇 군데 있긴 있어. 그 다음 주에 보는.
자기랑 보면 안 나오는데요. 다행이네. 선생님, 응. 그 공개코웃에서 응. 그 마지막 부분에 나가 정순이를 좋아한다고 해야 돼요? 왜? 그건 아니죠? 그치. 알 수 없지. 그 낭만적인 분위기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낭만적이라는 게 좋아하는지 상관없든지 분위기가 낭만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있지. 뭐가 동백꽃 때문에. 응.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얘를 좋아하는지 얘는 얼떨결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을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을 거야. 문제 이거부터 문제 풀어보는 이건 너가 아무튼 없었던 거야. 그 문제집 안에. 결국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느냐야. 정말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또 최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발전 문제는 그나마 나. 최상의 문제는 진짜 문제를 정말 더럽게 내거든. 근데 그 더럽게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너는 화를 내면 안 되고 도대체 이렇게 더럽게 내서 이 출제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무도 못 맞추게 하는 게 목적인 거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 너는 그거 올 때는 그 내일 다 가지고 와야 돼. 교재랑 그지? 학교 갔다가 바로 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무거워도 짐 다 챙겨서 와야 돼. 아니 조금 집에 갔다가 와도 돼. 선생님 여기까지 있어도 상관없거든. 4시 안 맞춰서 와도 돼. 대신 선생님한테 얘기만 해. 선생님 몇 시까지 갈 수 있어라고 톡 주면은 선생님이 안 기다리니까.
서술형은 다 정 많이 듣지? 네. 참. 모르겠어. 다 몰라. 답이 몇 분이야? 너 지금 이 시간 있는 게 맞는 거야? 아니 빨리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직보하고 내일 수업 시험 준비도 해야 되면 내일 무슨 과목 봐? 영어랑 수학은 응. 맞겠지? 너도 하나 생각. 스무스 가에서 기억이 나네. 시험 문제 똑같은 거 나오네. 신당, 생각이냐, 생각이냐, 후각이냐. 이 총각의 시각화. 아니, 그거 배춧잎 같은. 맞지. 얘는 시각의 아니야. 얘는 뭐냐면 저 잡지에도 총각의 시각화라고. 어떻게 있었어? 네. 이 총각의 시각화가 확실해요. 그는 왜? 그렇진 않는데 이게 답지에 청각의 시각화가 적혀있다고? 네. 저 쌤이 저 소수는 같이 총각의 시각화가 적혀있던데. 그 쌤도 이거 그러네, 가리킬 때 그러네. 총각의 시각화라고 있어요. 그 저희 학교 쌤이. 발소리가 유충을 갖다 이랬으니까 네. 그치 청각의 시각화. 그러면 얘가 한 개 있는 장 쟤는 냄새. 국가. 후각. 그 다음에 주가. 실인 건데 뭐가 초승달이 실인 거니까 시각의 촉각화. 그다음에 네 입술이 뜨거워. 주가. 그다음에 촉각. 말귀는 마무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가 좀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 심수랑이 문제가 잘못됐네. 심수랑이 말 그대로 시나리오 이런 건데 그걸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아 설마 뭐뭐 그냥 공감각적 심상인 걸 고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그것도 아니고. 답이 뭐래요? 우선 너무 잘못 봤다. 이건 아니고 이거가 그다음에 맞네. 그냥 그냥 공감각적 심상만 찾으면 되는 거. 맞아. 희한하네. 제 이래서 족보기 싫어요. 아니요. 다 조건은 다 기출 문제야. 족보가 이상해. 기출 문제가 들어온 거야. 다 했어? 채점해주면 돼? 하고 있어? 가라만 나는 사실 계속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얘는 공정 어디? 한 번? 마이너스
그렇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아니 나는 이것도 되지 이것도 되지 이거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지. 근데 첫번째면 뭐 해도 안 오시네.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 엄마 안 오시네. 그지? 그래서 이거 1번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10번 A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지금 방이야? 시장에서 엄마가 만나러 오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B는 빈방 화정 이전에 고쳐도 온 건 아니야? 어리시죠? 그 다음에 E 나는 바람 당신이 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쐰다. 하자는 하자가 당신과 함께 경험한 게 아니고 당신이 안 오시면 열었으니까 혼자서 바람을 시련을 견뎌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근데 만약에 오면 여기서 그냥 강의로 직분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못 가지. 제가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하고 가는 게 좋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세상위로 가든지 해도 돼. 근데 솔직히 서술형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술형 너가 만약에 다 쓰는 내용이 그냥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넘어가도 돼. 근데 서술형 거의 안 나와. 그럼 빈출 거의 상단만 있어. 그거만 있어. 180만 있어. 문답 중심으로 풀면 돼. 그지? 좀 방황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만 우리 이거 소설의 특성 너네 거 가지고 한 번만 더 정리 한번 해보자. 그지? 이거 마지막으로 소설의 특성 아까 장르의 특성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랬지. 그지? 이거 소설에서는 말하는 이가 누구냐.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라 그런다.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를 소설에서 말하는 이라 그래. 소설에서는 말하는 이를 뭐라고 그래. 그치? 서술에서는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서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인물, 사건 등에 대한 독자나 이해가 달라진다. 이거 소설의 특성 물어보는 선지에 꼭 나올 거야. 이런 거 서술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분위기도 바뀌고 인물, 사건 등에 대한 독자의 이해나 판단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서술자가 얘기하는 것만 우리 독자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그치?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독자의 이해나 판단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서술사의 위치는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서술해서 나가는 방식인데 일단 서술자의 위치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면 자기가 설명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작품 안에 있는데 안에 있을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작품 밖에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얘기한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심리를 몰라요. 관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접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인칭 작품 안에 있을 때는 1인칭 관찰자고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관찰자 시점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야 소나기야. 너네 프린트에 있는 거 소나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즉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는 모릅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뿐이야. 여기 나온 이제 예시가 있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누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나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서술해. 자, 주인공이 지가 지 생각과 지 마음을 실감나게 그리니까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주인공이 직접 얘기하니까 이거는 남의 하나의 필터를 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내 심리를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 물론 그건 자기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니까. 그래서 독자가 일단은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즉 관찰자가 나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서술자가 주인공과 등장인물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 그 객관적이라는 게 걔 행동을 서술하면 객관적이야. 근데 그거를 오키가 자기가 관찰자인데 엄마나 아저씨의 행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그건 더 이상 객관적일 수 없는 거야. 그지?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하나 보다. 혹은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객관적인 관찰이 아닌 거야. 그지? 관찰이라는 거 행동과 대사만 적으면 그게 객관적인 거야. 자, 그래서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를 근데 그거를 평가하면 안 돼. 그럼 더 이상 객관적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인칭은 전지적 작가 시점, 신처럼 모든 것을 알아. 작가가 서술자인데 신이야. 그래서 등장인물의 생각과 심리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너무 서술자가 다 얘기해버리니까 독자는 생각 안 해도 되게 얘가 떠먹여주는 거 그냥 아, 그 상태 그런 심리구나.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얘가 이렇구나를 그냥 하니까 얘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머리를 안 굴려요. 반면에 관찰자는 제3자가 이야기 밖에서 지금 상황을 마치 그림처럼 관찰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영화는 우리가 지금 영화관에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눈앞에서 관찰밖에 못하는 거잖아. 영화에서는 나레이션으로 저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를 얘기해주지 않잖아.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즉 보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사건과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 제가 지금 무슨 상태야? 무슨 심리야?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독자가 계속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1인칭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 아까 동백꽃이었고요. 그지? 그 다음에 관찰자 1인칭 관찰자가 사랑손님과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 전지적 작가 시점은 하늘은 맑겠지라고 여기 나온 주인공이 자기 숙모님인가 삼촌한테 집 돈 훔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양심에 찔리는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반성하는 내용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아이의 그 주인공의 3인칭이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 그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그게 하늘은 맑겠지. 그다음에 소나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럼 앞에 있는 작품 한번 너네가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었거든. 여기 있네. 자 각각 어떤 시점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놨다. 이젠 순 100장이잖아. 소리내어 역설을 퍼부어도 화가 나지 않는다. 자기가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1인칭 주인공이지 그지? 창밖을 내려다보던 영신은 3인칭이네요.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예배당을 두른 야트막한 담에서 쫓겨나간 아이들 머리만 내밀고 쭉 매달려서 담안을 넘어보고 있지 않은가. 자 여기서는 지금 콧마루가 시큰해졌다는 건 그 자기 자신밖에 못 느껴. 그치? 시큰해지는 거는 관찰해가지고는 저 사람이 시큰한 느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등장인물의 느낌까지도 설명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여워해주던 아저씨. 이거 사랑손님과 어머니지? 그 1인칭 관찰자. 우리 엄마 얘기하고 아저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복녀의 시신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지금 상황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 사이에는 무슨 교섭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근데 무슨 교섭인지 자세하게 지금 몰라. 그냥 그 상황만 바깥에서 관찰하고 있어. 나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거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도 되고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도 돼. 그러면 여기서 이거 초반에 그 문학 작품은 너네 그거 한 거에는 없었네. 너네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거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나오면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순환이대 전지적 작가 시점. 그 순환이대는 거기 나오는 만도와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심리 상태를 아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나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세요.